뭐 예고했듯이 뭐 또 끊겼습니다. 얘들이 편집에 올리기 좋으려고 자꾸 끊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울님이 그 화각을 바꿔드리는데 어떤 쪽으로 바꿔드릴까요? 칠판 쪽으로? 그리고 6월 29일 날하고 7월 2, 3일 날 그 체험 행사가 있거든요. 체험 가능하시면은 수요일 쉴 수 있는 분들은 어른들 체험 행사할 때 오시면은 그 체험도 하고 저는 저희 회원들 오면은 회원들에 대한 카약 운영법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좋죠. 그리고 뭐 오실 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마 식사도 아마 제공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동해 가는 것도 갈 수 있으면 가시면 좋아요. 저도 갈 거니까 같이 동해 가서는 파도 타는 걸 배우게 됩니다. 파도 타는 걸 배워놓으면은 카약 런칭 랜딩 할 때 안 뒤집어집니다. 최근에 런칭 랜딩하면서 뒤집는 사람 종종 봤어요. 한 번 뒤집으면 몇십만 원 수당입니다. 낚싯대 부러뜨리고 수상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파도 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들어갈 때 보통 들어올 때 나올 때 많이 뒤집어지거든요. 그 패들링 해가지고 조류보다 파도보다 더 빨리 진행하겠다는 건 착각입니다. 브레이크 걸면서 방향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울을 보고 와야 됩니다. 너울을 들어오기 직전에 큰 거 하나 보내고 뒤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타고 가면은 방향 제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각도를 지금 한번 바꿔볼까요? 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왜 여기 자리를 안 잡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자리 잡으면 칠판이 하얗잖아요, 그죠? 하얘면 카메라가 저 강도를 조절해가지고 제 얼굴이 시커멓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조명을 하나 켜야 됩니다. 이러면 안경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딸내미 순천님 지금 뭐 지침에 대한 시간인데 뭐 억지로 참고 계시네요. 저는 이 시간이 한참 일하는 시간이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자, 제가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종료 시간은 일단은 정하기보다는 좀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은 먼저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정리해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봐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교수님이 아직 안 왔습니다. 유교수님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1시간을 할 겁니다. 그죠? 지금 12시 37분인데 1시간 하면 1시 37분이에요. 피곤하신 분은 먼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길어져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이 계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건 잠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11분이 계시네요. 바다에서 베이트와 스피닝 어느 게 좋은가요? 예.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내리는 낚시는 베이트를 훨씬 유리하고 훨씬 편합니다. 바닥이 팽팽하지 않고 울퉁불퉁하잖아요. 그죠? 그 카약이 떠내려가죠. 선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트도 마찬가지고. 떠내려가면 바닥 낚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채비가 항상 바닥권에 머물러야 됩니다. 수심이 얕아지면 감아야 되고 깊어지면 다시 풀어야 되죠. 감았다 풀었다가 굉장히 편하게 베이트가 굉장히 편합니다. 누르면 풀리고 감으면 올라가고. 그래서 스피닝은 제끼고 레바 제끼고 풀고 다시 내리고 다시 감고 굉장히 번거롭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주면은 우리 타이라바 낚시하는데 바닥 찍는 순간 메탈도 마찬가지예요. 찍는 순간 바로 들어야 되잖아요. 스피닝을 한 템포 넣었다는 거예요.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카약은 떠내려가고 있는데 얘가 늦으면은 미끌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채비 10개 뜯기면 10만 원입니다. 선비가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수직 낚시는 베이트 릴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베이트 릴은 작지만은 힘이 더 좋다는 거고, 또 하나는 라인이 뽑으면서 감지 않고 그대로 감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닝 릴 같은 경우는 노를 치거나
캐스팅을 주로 할 때는 스피닝 릴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쓰는 게 좋고, 수직 낚시는 베이트 릴, 캐스팅은 스피닝. 그래서 기본적인 조합이 베이트 한 대, 스피닝 한 대가 기본 조합으로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네, 해무. 자, 소리샤님이 해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해무가 발생할 때 어탐이 없이 갑자기 해무 발생 대처 방법. 자, 해무 발생은 저희는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카약 시작할 때 어탐 달지도 않고 어탐이 카약 탈 때 달 거라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무에 갇혀봤죠. 어떻게 헤쳐나왔냐면은 해무가 딱 끼게 되면은 안 보입니다. 심하게 끼면은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하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동료조차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카약 선수가 희미하게 보일 정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찾냐면은 서에서 나가면 동쪽이면 무조건 육지죠. 서쪽이면 무조건 먼바다고. 그래서 동쪽을 찾는 방법인 나침반을 일단은 무조건 갖고 다닙니다. 저도 나침반 갖고 다닙니다. 나침반 갖고 다니고 일단 어탐이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고장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침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나침반도 없이 해무에 갇혔다. 어떻게 돌아놓을 거냐? 그러면 연안에서는 사람 소리 들리고 파도 소리 들립니다. 파도 소리와 사람 소리 방향을 방가 잡고 그쪽으로 놓으시면 먼바다 안 가고 육지 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카약 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면은 해무가 끼면 어탐 있는 사람 옆에 무조건 붙으세요. 저하고 같이 가게 되면 어탐 없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아침에 미리 끼어 있으면 조를 붙여줍니다. 어탐에서 누구 반조, 누구 반조 이렇게 안개 끼면 무조건 붙어 다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안개 안 끼면 흩어져 가다가 안개 끼면 안개 낀다고 무전기로 누구 붙으세요. 누구 붙으세요. 나가기 전에 미리 안개 예상이 되면 미리 정해주고, 만약에 나갔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면 무전기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무전기는 동출할 때 필수입니다. 무전기 없으면 동출을 안 합니다. 그 사람 위험 상황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사람 얼굴도 전화도 못 합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무전기 있어야 되고, 없으면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항상 같이 가고, 같이 안 가면은 만약에 끼었다 그러면은 GPS에 있는 어탐 가진 사람하고 1인 1조로 같이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낚시 우선 아니고 그 사람이 따라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 사람 낚시 담글 때 낚시 담그고 이동할 때 이동하고, 그 대신 낚시하는 사람은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면, 자, 채비 걷어서 이동할 겁니다. 미리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다음 휙 가버리면 못 따라오겠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낚시할 겁니다.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몇 메다 정도예요. 이야기해 주면 어탐 없이 따라오는 사람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안개 끼면은 GPS 있는 사람이 조금 배려는 해줘야 됩니다. 안개 안 꼈을 때는 알아서 오는 거고, 예. 안 꼈을 때 이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자, 조명이 카페 분위기네요. 예. 예, 음악도 좀 나옵니다. 음악 좀 더 키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소리시하면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카페에 올렸습니다.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요즘 사람들이, 시장 사람들이 고기 잡는 욕심, 조용히 고기 잡은 거에만 열중하고 안전이라든지 제가 이거 딱딱하고 쉽게 하면 싫은 소리 한 걸 안 듣습니다. 싫은 소리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 하지 마라 하면 안 좋다. 안 본다는 거예요. 같이 이거 경험해보고 났어야 그게 정말 중요하거나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장비를 하나 빠트려 나가야지 리시를 하고, 그렇게 무조건 해라, 방출해내라는 얘기를 매번 해도 매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 하다가 유튜브로 하다가 요즘은 글로 안 하죠. 이미 있는 걸 똑같은 걸 자꾸 올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이 공지사항 읽어보고 테크닉 다 읽어보고, 제가 이전에 쓴 걸 좀 딱딱하고 티 써진 이야기 많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이야기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따스미 순천님, 이게 별풍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송이 재밌는 게 바로 그때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는 일방적으로 내가 준비한 걸 보여주고 하지만은 이거는 궁금한 거 바로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 전화통화도 가능합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얻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순천에서 올라와가지고 교육받기 힘들잖아요, 그죠? 올라오는 게 최고입니다. 올라와가지고 나하고 한 3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은 인터넷에 한 달 뒤집은 것보다 카약 1년 동안 뒤집은 것보다 카약 한 달 탄 것보다 더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멀기 때문에 오시면 좋습니다. 이불로 오게 되면 시간과 비용 아깝지 않게 제가 해드린다 그러죠. 오시면은 카약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휴게 상태라든지 점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설명도 해주고 못 오면 이렇게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죠, 그죠? 그리고 그 나침반 아까 얘기했는데 저렴한 거라도 하나 갖고 다녔어요. 10,000원짜리라도. 휴대용 나침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으니까 갖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따스미 순천님이 감성돔 낚시하고 있네요. 자, 저는 카약 타고 감성돔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해봤는데 지금 최선만큼 찾아놨어요. 자, 예, 여울소리님, 정말, 경험자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소리자님, 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여울소리님 이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야기는 제가 답변을 다 한 것 같고요. 또 뭐 새로운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어보시와요. 한번 놀러오세요. 여울소리님은 멀리 있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그죠? 칠판에 이 내용이 제가 어탐 강좌했던 내용입니다. 어탐 구매하러 오면 제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해했는지 중간중간 점검도 하고 테스트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교육받아 알겠습니까? 그죠? 모르겠죠? 이 내용을 듣고 와서 받아가서 어탐을 사용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그때 한번 사용해보고 나면 본격적인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때 제가 이제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다시 설명을 해주거든요. 모르면은 어탐 사진을 찍어라. 화면 사진 찍어라 갖고 오라.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예. 해 중에 최고 해는 어떤 해냐? 자기가 좋아하는 해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해는 다릅니다. 특히 이제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해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해는 크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숙성이냐 화르냐 차이가 뭔가면 한국은 화르를 먹습니다. 살아있는 걸 바로 해동을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은 숙성해입니다. 잡아가지고 한 8시간 정도 숙성, 냉장 숙성을 좋아합니다. 맛의 차이가 저는 참고로 해맛은 잘 모릅니다. 제가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숙성하면 감칠맛이 난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씹는 질감을 중시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감칠맛보다 아예 질감 쪽이거든요. 그래서 질감, 육질 단단한 고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 뜬고기도 있죠. 우시리아 참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는 숙성의 맛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청주. 예. 여울소님 오늘 내일이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낮에 오면 바빠요. 택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손님 오면, 저 10,000원짜리 하나 사도 1시간 더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낮에는 많이 바쁘거든요. 지금 스케줄이 내일도 뭐 거래처 손님과 식사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낮에는 바쁜데 저녁 택배가 나오고 나면 5시, 6시 이후 되면은 시간이 좀 낼 수가 있고요. 차라리 제가 무슨 이야기하나, 차라리 밤늦게 시간이 더 내기 쉽다. 새벽에도 괜찮다. 라는 얘기 하거든요. 늦게. 그래서 회원들도 일 마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시간 내기가 더 유용합니다. 자, 뉴베스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방금 차 소리 들렸거든요. 어때 오늘 뭐 좀 궁금한 거 조금 해소되고 조금 도움 됐습니까? 궁금한 하사님 질문하면 옆에 듣고 있는 사람들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은 거거든요. 다음에는 전화 연결하게 되면 장기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잘하면 제가 선물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오고 있습니다.
Your best 왔습니다. 자, 문어 냉동 보관시 손녀수 보관해 갈까요? 자, 제가 작년에 어떻게 썼냐면은, 1박 2일 가지고 그냥 80마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손질 내장 빼고, 소리 찍겠다. 아니, 등장은 뭐. 앉아야 보이지. 안 보이잖아. 자, 문어 보관할 때 손질 다 하고, 저는 삶았습니다. 전부 다 삶아가지고, 식혀가지고, 낱개 봉지에 먹을 만큼 소포장으로 여러 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꺼내 먹을 때, 하나씩 꺼내 바로 썰어 먹으면 되거든요. 안 데쳐도 됩니다. 차라리,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하세요. 소포장으로. 훨씬, 먹기도 돼. 그 다음에 먹기 요리 안 해도 되고, 먹기 편합니다. 회원이 아닌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거의 회원이지. 네. 여기 방송이 끊겨. 예. 안 끊겨, 지금은. 자, 신나게 등장했습니다. 뉴베스님을 소개합니다. 자, 저쪽을 쳐다봐야지. 쳐다보고 있네. 선글라스가 들어가가지고. 신나게 등장한답니다. 이 친구는 항상 새벽에 와요. 새벽 보통 12시 반에 마친나? 지금 오늘은 약속이 있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장비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털 달린 마이크입니다. 보숭이. 이리기능이 쭈꾸미는 손질 안 해요. 근데 문어는 손질합니다. 쭈꾸미는 끓은 거 안 썰어 먹잖아요. 문어는 끓여가 바로 썰어 먹어요. 그래서 문어는 손질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문어 냉동해가지고 썰어 먹잖아요. 그 맛 죽입니다. 저거 봐, 휴대폰 따로있지? 예. 저거는 너 때문에 끊기진 않지. 또 끊겼다면서요? 방송인데 다시 세팅하나요? 물어보는데. 아니, 세팅 그냥 거기다 바로 연결시킬 거예요. 세팅은 새로 안 하고, 여기에 그대로 연결할 거랍니다. 예. 이어서 연결합니다. 배경음악도 틀어놓고, 테스트만 조금 했고요. 유배선님 반갑답니다. 소리사님. 즐길 줄 아는 분이랍니다. 나도 즐기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이 취미가 직업이 되면은 취미가 아니거든요. 일이잖아요, 그죠? 그 재미가 없어져요. 취미는 취미로 즐길 때 가장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일이 되면 재미없는데 저는 나름 일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낚시하는 게 일이잖아요, 저는 또. 어떨 때 싫어도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최대한 잘 즐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들이 동출 안 하잖아요, 그런데라고. 동출하면 말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일이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즐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봐줘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편하지 않은 거죠. 예, 문어는 내장 손질했어요. 손질에 다 따고 넣어버렸어요. 내장 굳이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다 버립니다. 아예 고기를 잡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랜딩하기 전에 한 50m나 100m 전에 카약에서 손질 다 해버립니다. 요게 피 다 빼고 내장 다 빼버립니다. 선생님 이게 그거죠? 오케이. 이거죠? 잠깐 음질 잠깐 바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시 음질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고기 요즘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난 주말 갔을 때 깨비에 끌고 안 다녔습니다. 뒤에 그 아이스팩 있죠. 아이스팩이 같은 거 가방으로 되어 있는 천호된 아이스박스 같은 거 있죠. 그걸 싣고 왔거든요. 혹시라도 농어를 잡을까 싶어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한 두세 마리 되면, 두 마리 되면은 고기를 피를 빼고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분이나 5분 있다가 고기 올려가지고 내장 빼고 그 아이스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럼 이동할 때 아닌데 고기가 또 나를 또 훨씬 맛있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스트레스 받아 맛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바꿨어요. 이번에는 지금 어떠세요? 앞쪽에 이 음질이 절반이어서 방송이 음질이 있을 때 음질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 질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이게 소리가 잘 들리면
그 영상이 또 재밌는데 소리가 좀 안 들리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리에 조금 신경 썼습니다. 야, 네 작게 보이려고 뒤로 가 있는 것 아니, 같은데? 딱 좋은데요? 제가 선글라스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선글라스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딱이에요. 어때요? 좀 멋있나요? 오토바이 타야 될 것 같아. 좀 멋있나요? 하루스님 뭐 얘기 끝나셨으면 저한테 질문해도 되나요? 하루스님은 형광안경 고르실 때 기준이 있으세요? 기준 일단은 눈이 편해야 되고 착용감 좋아야 가벼워야 돼. 첫 번째는 착용감을 하고 네. 그다음 움직였을 때 이게 밑에 볼트 그걸 많이 거죠. 저는 이번에 이제 형광 하나 이렇게 쓰게 됐는데 안경이 되게 많아요. 근데도 이제 또 안경이 또 들어왔네. 근데 이제 보니까 안경이 일단 가벼워야 되더라고요. 네, 착용감이 좀 가벼워야 오래 끼고 있기 때문에 무거우면 이 코 부분이 눌려가지고 개기름 번들. 난 이게 아파. 이게. 네. 이게 참 가볍고 렌즈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형광 렌즈가 싸구려면 확실히 어지러워. 모델이 별로여서 별로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쓰시면 멋있을 겁니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세요. 아니네. 자, 그리고 배가 고픈가 봐요. 먹방 있나요 오늘? 아니, 오늘 먹방 없습니다. 아, 간식 타임. 뭐 물고 싸웠네요 보니까. 예. 내가 나도 참외는 있는데 먹으려고 싸갔다가 저도 이제 일하면서 먹으려고 싸갔다가 이게 좋아요. 전혀 못 먹었습니다. 바빠가지고. 토마토하고 계란을 들고 왔네요. 배고프다 얘기 보니까 갑자기 저도 배고파가지고 급하게 왔어요. 저 정말 아니 방송 보다가 많은 분들이 있으면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파로스님 혼자 계시길래 저라도 와서 좀 세포를 풀어드려야겠다. 전에 밤늦게 파로스님 혼자 방송하시는 거 봤거든요. 술 한잔 하시면서 그때는 분위기 좋던데요? 끌려고 그랬는데 네. 계속 하자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네.